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대표 방송사 CCTV 기자가 한국에 와서 겪은 일인데요. 이 기자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중국 전역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무슨 대단한 나라인가? 우리 중국을 따라한 나라 아닌가? 이렇게 말하며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을 비난했는데요. 한국을 경험하고 그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국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CTV 국제부에서 일하는 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사에서는 꽤 유명한 기자죠. 15년간 국제 뉴스를 다뤄왔고 세계 각국을 취재하며 쌓은 경험이 상당합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한국 출장을 가게 됐어요. 동아시아 디지털 정부 비교라는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뭐가 더 좋을까 싶었거든요. 베이징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팀장 장밍이 말하더군요. 한국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땅도 작은 나라 아니냐고요. 다른 동료 리샤오는 한국이 중국 기술을 많이 따라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할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중국 기자로서의 자존심이랄까요? 우리나라가 워낙 크고 발전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못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한국의 IT 기술이 발달했다는 정보들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중국도 IT 강국이니까 비슷비슷하겠지 뭐 그런 생각이었죠. 그냥 참고용 자료 정도로만 봤습니다. 진짜로 놀랄만한 게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마음이 가볍기만 했습니다. 동료들이 보내주면서도 별거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장밍은 한국 음식이나 맛있게 먹고 오라고 농담까지 했어요. 그게 제 머릿속에 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여유롭게 있었어요. 기내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좀 더 보긴 했지만 그냥 참고용 정도였죠. 오히려 기내식이 맛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서비스도 괜찮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세심하고 친절한데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면서도 함부로 판단했던 거죠. 특히 한국처럼 작은 나라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출입국 심사였어요. 무인 출입국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더군요. 중국에서도 무인 시스템을 봤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여권을 대자마자 기계가 바로 인식하고 얼굴 스캔도 몇 초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스템이 고장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99.9% 작동률을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중국에서는 가끔 기계가 말을 안 들어서 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모든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전용 게이트도 따로 있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세심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통카드를 만드는 것도 신기했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5분 만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 서비스도 완벽하게 지원됐고요. 제가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한국 시민이 자연스럽게 도와줬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말하더군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의외였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지하철이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릴 사람을 먼저 배려하더군요. 중국에서도 질서는 있지만 이 정도로 자연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도 정확하고 친절했어요.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안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그것도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매끄러웠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고 체크인 절차도 간단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호텔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였습니다. 제가 짐이 무거워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도와주더군요.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억지로 친절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연결해 봤는데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중국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도 간단했어요.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연결됐거든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기가급이더라고요. 이런 속도는 중국에서도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다운로드해 봤는데 몇 초 만에 끝나더군요. 호텔 방에서 밖을 내려다봤는데 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가로등이 밝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도 안전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뭔가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베이징 본사에 첫 보고를 했어요. 아직 취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예상과 다르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질서의식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경험들은 다음 날부터 시작됐거든요. 첫날의 경험만으로도 이미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시청이었어요. 민원실을 보고 싶었거든요. 중국의 관공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호텔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신기한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서로 밀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군요. 서울시청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민원실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더군요. 조용조용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끔 사람들이 새치기 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공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복잡한 서류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서 처리해주더군요. 한 할아버지가 서류를 잘못 가져왔는데 공무원이 직접 도와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것도 귀찮아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시청 근처 식당가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걸 봤습니다. 식당들이 대부분 셀프 서비스였는데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사장이 지켜보지 않아도 말이에요. 한 김밥집에서는 손님들이 알아서 김밥을 집어서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가더군요. 사장님은 뒤에서 김밥만 만들고 계셨어요. 한 카페에서는 더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무인 계산대가 있었는데 손님들이 자기가 마신 커피값을 스스로 계산해서 넣고 가더군요. 주인이 안 보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정말 놀라서 한참 구경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정말 높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한강에 갔어요. 한강공원을 취재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신기한 걸 봤습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있었는데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앱으로 자전거를 빌리고 다 쓰고 나면 정해진 곳에 반납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자전거들이 거의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공유 자전거들이 많이 망가지거나 아무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전거를 반납할 때 간단히 닦고 가시더라고요.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상가를 지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을 만났는데 정말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어요. 그냥 방향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직접 지도를 그려가면서 설명해줬습니다. 그 경찰관이 말하더군요.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중국에서도 경찰이 친절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마치 진짜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시민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권위의식보다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가짐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 시스템이 정말 다른 걸까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선입견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취재한 후에 베이징 본부에 1차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써서 보냈거든요. 무인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 공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등등 말이에요. 정말 객관적으로 본 것만 썼는데도 내용이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국제부장 리웨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썩 좋지 않더군요. 내 보고서를 봤는데 너무 한국을 치켜 세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객관성을 잃지 말라고 문제점도 찾아서 균형을 맞추라고 했어요. 시청자들이 우리가 한국만 좋게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리웨이 부장 말이 이해는 됐어요. CCTV는 중국의 국영방송이니까 너무 다른 나라만 좋게 보도할 수는 없겠죠. 시청자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하고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은 정말 사실이었거든요.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본 거였는데 말이에요. 리웨이 부장이 계속 말하더군요. 내가 너무 첫인상에 휘둘린 것 같다고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했어요. 모든 나라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한국만 완벽할 리는 없지 않느냐는 거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본 것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데 조직의 기대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 걸까? 한국에 대해 너무 좋게만 봤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다음 날부터는 의도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한국 시스템의 허점이나 시민들의 문제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본부에서 원하는 것도 그런 거였으니까요. 균형 잡힌 보도를 하려면 좋은 점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더 관찰해봐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완벽한 사회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하는 범위에서는 정말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관찰할수록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노인분이 쓰러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즉시 도와드리더군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돌봐드리고 있었어요.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민원이 들어와도 공무원들이 끝까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더군요. 안 된다고 퉁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 번은 서류 미비로 민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봤는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다른 부서에 연락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더군요. 베이징 본부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어요. 리웨이 부장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문제점을 못 찾았냐고 다른 기자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본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통역사도 고용했어요. 시민들과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통역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현재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리웨이 부장의 지시대로 문제점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허점이나 사회적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야 균형 잡힌 보도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베이징 본부에서도 계속 압박하고 있었고 저 자신도 정말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먼저 교통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러시아워 때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한지, 버스는 제때 오는지 확인해봤어요. 중국의 대도시들도 교통 체증이 심한데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은 정말 정시에 운행됐고 배차 간격도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지연될 때는 안내방송으로 미리 알려주더군요. 한 번은 지하철이 고장으로 5분 정도 지연됐는데 승무원이 직접 나와서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상황을 설명하더군요. 그리고 대체 교통편까지 안내해줬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세심한 서비스를 보기 어려운데 말이에요. 승객들도 불평하지 않고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서비스들을 점검해봤어요. 정부 웹사이트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됐어요. 주민등록 등본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고, 각종 신청서도 집에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은 어떨까 생각해서 뉴스도 찾아봤습니다. 시민들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나 불만은 없는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때도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하더군요. 그리고 정부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정책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CCTV 시스템도 살펴봤어요. 혹시 과도한 감시로 시민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CCTV는 주로 범죄 예방과 교통관리 목적으로 설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CCTV 때문에 감시받는 기분이 드는지, 정부 시스템에 불만은 없는지 말이에요. 대부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CCTV가 있어서 더 안심이 된다고, 범죄나 사고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분실물 찾기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다음 날 분실물 센터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누군가 주워서 신고해줬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몇 주를 더 관찰해봐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감탄할 일들만 계속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한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계속 균형 잡힌 보도를 하라는 압박이 들어왔어요.
리웨이 부장이 전화로 말하더군요. 내가 보는 게 정말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너무 좋게만 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심지어 다른 기자를 보낼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리웨이 부장이 정말로 한국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후에 리웨이 부장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갔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군요. 여전히 회의적인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디지털 정부 포럼이 열리고 있었어요.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디지털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리웨이 부장도 중국 언론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기회에 부장님이 직접 한국의 시스템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럼 첫날, 서울시 디지털 정책관이 한국의 디지털 정부 현황에 대해 발표했어요.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시민 만족도, 행정 효율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하더군요. 리웨이 부장은 처음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부장님이 물어보더군요. 그런 높은 만족도와 효율성이 정말 사실인지,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의 반대나 불만은 전혀 없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저는 부장님이 한국 시스템의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시 디지털 정책관이 말하더군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정책들도 많이 있고 시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이런 솔직하고 투명한 답변에 리웨이 부장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포럼이 끝난 후에 우리는 실제 행정기관들을 둘러봤습니다. 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등등 말이에요. 리웨이 부장이 직접 민원 처리 과정을 지켜보더군요. 그리고 시민들과도 직접 대화해봤어요. 통역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현재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하더군요. 둘째 날에는 무인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빨래방 등등 말이에요. 리웨이 부장이 정말 신기해하더군요.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인 카페에서 커피를 사보라고 했습니다. 부장님이 무인 계산대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돈을 넣는데 정말 신기해하더군요. 사장이 보고 있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정직하게 계산한다는 게 놀랍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손님이 거스름 돈을 더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감탄하더군요. 셋째 날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시설을 이용해봤어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군요. 리웨이 부장이 말하더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도 이 정도로 질서 있게 움직이기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리웨이 부장이 한국에서 사흘을 보내고 베이징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기 전에 부장님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내 보고가 맞았다.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집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저희가 제작한 한국 특집 프로그램이 CCTV에서 방영됐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본 디지털 정부의 미래였습니다.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됐는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담았어요. 무인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 투명한 행정 서비스 등등 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CCTV 국제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웨이보에서는 한국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웨이보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가고 싶다는 댓글이 수십만 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저런 시스템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았고요. 시민의식부터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진지한 토론들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무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정말 컸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감시 없이도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런 사회적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쏟아졌어요. 중국에서도 무인 시설들이 있지만 한국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거든요. 교통 시스템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지하철이 정시에 운행되고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에 대해 부럽다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송 후 일주일 동안 CCTV에 시청자들의 전화와 메일이 쇄도했어요. 대부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다른 언론사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자기들도 한국 취재를 하고 싶다는 연락들이 왔습니다. 한국이 중국 언론계에서 핫한 주제가 된 거죠. 저도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한국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아봐라는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댓글을 보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집 방송의 성공으로 저는 CCTV 한국 특파원으로 발령받게 됐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이 나라를 깊이 있게 취재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베이징에서 짐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하는 과정도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정착한 첫 달은 정말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동네 상점 사장님들이 저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할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였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효율성과 인간미가 공존한다는 거였어요. 모든 시스템이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면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진료 예약부터 수납까지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빨랐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더 많은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시민들의 자원봉사 문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등등 말이에요.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한국 사회의 깊이 있는 모습들을 취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연대와 협력, 디지털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 빠른 변화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인간적 가치들 말이에요. 중국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철학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개인의 편의와 공동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면서 이 나라의 이야기들을 중국에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빠른 발전과 따뜻한 인간성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 효율성과 배려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결국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양보할 줄 아는 지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작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만큼은 정말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갈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